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버블 컬러예요. 버블 말 그대로 안에서 구멍구멍, 버블처럼 구멍이 나는 모양을 예전에 마니아트라고 해서 클리어젤이나 베이스 탑을 떨어뜨려서 구멍을 내는 아트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하지만 어렵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많이 시술을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바르기만 해도 구멍이 나는 컬러를 한 시즌에만 좀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구매를 하시고 나서서 버블 컬러의 구멍을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버블의 크기가 내 맘대로 잘 나지 않아요. 컬러는 네온 컬러에서 지금 딱 7월, 8월까지 써야 되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블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체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체크를 풀었던 이유는 저희가 SS 오리엔탈 플라워 컬러가 출시가 됐을 때 아트 중에서 체크아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체크아트가 생각보다 손님들한테 되게 시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확한 체크보다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체크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이용한 버블 컬러를 이용해서 체크 패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 플라워는 표면에 거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트 탑과 일반 탑을 좀 섞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일반 탑을 이용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에는 젤리트 FW 101번 화이트 컬러를 원콧 도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버블 컬러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버블 컬러는 6컬러로 되어 있고요. 네온 컬러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버블이 나지 않는 네온 컬러와 같이 매칭해서 바르시면 굉장히 이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신 컬러는 버블 컬러 2번이에요. 주황빛 네온 컬러입니다. 네온 컬러빛을 이용해서 가로와 세로에 선을 그릴 거예요. 보통 저희가 시럽 컬러를 이용해서 체크 패턴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는 가로와 세로의 선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비어있는 스페이스 부분과 선의 크기가 동일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체크 같은 경우는 상관없으세요. 가로, 세로 원하는 대로 두 줄씩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선을 다 흐트러뜨릴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약간 빈티지하고 좀 자연적인 느낌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의 체크도 정확한 선이 아니라 흐트러진 느낌, 원단의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준비하실 거는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을 잘라진 면, 가위로 자르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잘라서 물퉁물퉁한 면을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면을 이용해서 화이트 쪽으로 컬러를 번지게 해주세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자연스럽게 구멍이 나지만 나는 조금 더 큰 버블을 원해 라고 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페이퍼 타올을 찍으세요. 버블 컬러 같은 경우는 오일이 물이 기름을 밀어내듯이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페이퍼 타올이 지나가는 자리에 구멍이 나면요. 컬러가 구멍이 커지면서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버블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꼭 잘라진 면이 아닌 찢어서 울퉁불퉁한 면을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테이프로 감았어요. 테이프로 감은 거는 보기적으로 하고 감은 게 아니라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페이퍼 타올이나 화장지 같은 경우는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내가 찍을 때 페이퍼 타올이 꺾이거나 찢어진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때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테이프를 한번 감아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시술하실 때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화이트 컬러를 한 번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화이트 컬러 중에서도 프레쉬 아트 젤이에요. 일반 화이트가 아닌 아트용으로 나온 젤이고요. 보통 저희가 아트용은 그러면 젤리핀 라이너를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세요.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트젤의 정도를 조금 더 이용하기 위해서 아트젤을 사용하겠습니다. 아트젤이 일반 컬러와 다르세요. 화이트와 블랙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컬러는 프레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킥하기 때문에. 그 직선과 곡선보다는 짧은 선, 그다음에 정확한 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아트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화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젤리핏에서도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젤리핏이 여러 가지 컬러가 정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느 브랜드는 정도가 좀 높아, 어느 브랜드는 좀 묽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젤리핏 안에서는 모든 컬러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 컬러를 닮아내기 위한 정도를 맞췄기 때문에 모든 컬러들이 다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큐어 체크 위에 다시 새로운 페이퍼 타올을 꺼내서 아트젤 AM01번 화이트 컬러를 살짝 찍어서 화이트한 부분을 그 다음에 빈티지한 느낌을 조금 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큰 구멍을 내고 싶으시면요. 아까처럼 페이퍼 타올을 찍고
한 10초 정도 밖에서 좀 두신 다음에 큐어를 하세요. 보통 매장에서 실수를 하실 때는 물론 손톱 하나에 포인트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두세 개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두세 개 정도 하는 시간이면 버블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지실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버블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뒤쪽에 앉아 계신 남자분 손에다가 어디 급하게 버블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해서 만들어서 그라데이션을 해놨어요. 버블 컬러로 체크도 하고 원 컬러를 하지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지만 매장에서 실수를 할 때도 그라데이션, 특히 발 같은 경우는 네온 컬러로, 엄지 같은 경우는 버블 컬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하고요. 나머지 네 컬러 같은 경우는 네온 컬러를 이용해서 컬러를 낸 적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모델분이라고 하기에는 손톱이 굉장히 커요, 남자분이랑. 그래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한번 빈티지하게 찍어주신 후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라인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젤리핀 라이너를 사용하긴 하지만 선명한 톤보다는 깨끗한 라인보다는 약간 트위드한 느낌으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트위드 자켓의 모양처럼 트위드의 아트 패턴처럼 약간 십자가 모양의 느낌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를 누르는 힘으로 내려오시다가 살짝 눌러서 내려오시고 그렇게 해서 라인의 두께감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젤리핏은 안에 라이너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너의 각도에 따라서 느끼는 힘에 따라서 두께감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를 최대한 들어서 얇은 선으로 내려오시다가 브러쉬를 눌러서 두꺼운 선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라인을 잘 그리셔도 너무 정확한 선보다는 흐트러진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지금 표면에 페이퍼 타올로 찍고 큐어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아티제를. 그래서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상태예요. 그 울퉁불퉁한 상태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오리엔탈 플라워 할 때 똑같은 방법을 했었어요. 버블 컬러가 아닌 오리엔탈 플라워 컬러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을 때도 문의가 그렇게 들어요. 나는 선을 그릴 때 조금 울퉁불퉁해서 그려지는 게 좀 어려워요. 그 기법을 이용해서 한 체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선명한 선을 내기 위해서 베이스에 들어간 컬러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릴게요. 물론 다른 컬러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버브에 구멍이 나고 그 다음에 찍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는 세 가지 이상이 넘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에 들어갔던 버블 컬러 2번 컬러를 같이 응용해서 라인을 한 번 더 그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리는 라인도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아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패턴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색감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너무 많은 컬러보다는 베이스에 깔렸던 컬러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표현이 되죠. 약간씩 느낌만 화이트 위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트젤을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보시면은 선명하기보다는 살짝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세요. 그다음에 큐어 해주시고요. 버블 컬러를 썼기 때문에 브러쉬를 꼭 닦아서 넣어주세요. 간혹 브러쉬를 닦지 않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은 다음번에 쓸 때 크게 놀라실 거예요. 저도 가끔 여러 직원들이랑 같이 쓰다 보니 화이트 라이너를 열었는데 파란색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파란색 컬러를 같이 믹스를 해서 써다 보니 그런 일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버블의 컬러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그다음에 컬러의 두께에 따라서 버블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버블의 컬러 양이 많으면 구멍이 크게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 오셨던 분이 저는 컬러 진짜 많이 썼어요. 옆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썼는데 구멍이 나지 않아요. 양을 많이 쓰면 버블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버블이 나는 컬러들이 타브랜드에서 간혹 나오긴 했었어요, 예전에. 그때는 베이스에 무조건 버블이 날 수 있는 베이스를 바르고 진행을 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베이스는 따로 바르실 필요 없이 베이스에 발랐던 컬러나 혹은 베이스 젤만 바르셔도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큐어된 후에 탑젤을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젤은 지금 젤리핏에서는 두 가지 탑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일반 탑젤, 하나는 오버레이 탑젤. 오버레이 탑젤도 일반 탑젤과 동일하게 사용해도 되지만 올해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글리터나
데칼, 액세서리 붙이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버레이 탑재를 추가로 출시하게 됐어요. 오버레이 탑재에 대한 설명은 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트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어 해주시고요. 큐어 시간은 동일하게 일반 탑재과 오버레이 탑재는 동일한 큐어 시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큐어 시간은 LED 램프에서 1분, 만약에 나는 UV 램프만 쓰고 있다 예상해서 그럼 2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모든 보통 매장에서는 한 브랜드만 쓰시는 분도 없으시잖아요. 한 브랜드만 쓰시는 매장 있으세요? 제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오늘 좀 괜찮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신 건 아니잖아요. 소규모 인원일 때는 조금 더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일러브들이 간단하게 설명도 들어가요. 끝나고 나셔서 충분히 물어보고 가시고, 궁금한 거, 그리고 뒤쪽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쪽에 아트판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로 하지 않은 아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진도 많이 찍으셨어요. 사진을 찍으시면서 제가 느꼈던 건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사진 찍으셨겠죠? 그럼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물어보고 가셔도 귀찮게 하세요. 오늘 앉아있잖아요. 서있지도 않고. 네, 충분히 다 물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큐어 되는 동안에 다음 아트 화면에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슈가 글리터예요. 슈가 글리터도 6가지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슈가 글리터를 만나시게 되면은 보통 원컬러나 프렌치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원컬러나 프렌치 이외에도 다른 레귤러 컬러나 시럽 컬러를 함께 응용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컬러감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데칼과 함께 응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칼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삼각형 모양 테두리가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약간 보헤미안적인 아트 패턴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런 패턴 그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손 하나만 잘못 그리면 하나님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SNS에 아트 팁에다가 자기가 이쁘게도 올리고 손님한테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데칼을 이용한 방법을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베이스에는 그냥 아무것도 깔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사용할 컬러는 SS207번으로 먼저 중간중간 원하시는 부분에 살짝 찍어주세요. 하지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적은 양을 이용해주세요. SS207번은 젤리피 컬러 중에서 가장 밝은 빨간색이에요. 밝은 빨간색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다운빛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다운빛이 들어간 밝은 빨강은 또 다른 번호로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다운빛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가장 밝은 빨간색이에요. 보통 매장에서 손님들이 나는 밝은 빨간색 받을래? 라고 하셨는데 골라서 드리면 이건 다운빛이 들어가 있어. 아니 이거는 너무 블랙기가 들어가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207번이 가장 적합한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S225번 보라빛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트렌드가 조금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똑같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천연적인 컬러 톤들, 누드 톤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빗대서 같이 할 수 있는 아트 컬러로 보라색과 그다음에 톤 다운된 민트색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올해 지금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컬러들을 민트와 보라 톤을 조금 많이 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이크업도 올해는 베이스 피부톤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볼터치나 입술만 살짝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누드 컬러 출시되고 나서 2주 만에 저희 누드 컬러가 완판됐거든요. 그만큼 누드한 톤들이 소비자들도 많이 탔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쁘다고 느끼는 거. 저희가 누드톤이 2번째로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출시됐을 때보다 이번에 2번째 출시됐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쁘다고 평이 더 많으셨어요. 그건 올해 트렌드적인 느낌이니까요. 누드톤을 바르시는 분들한테는 민트나 보라색을 함께 믹스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가지 컬러를 써서 믹싱을 하고 있고요. 믹싱을 할 때 보시면 베이스가 살짝 보일 정도의 얇은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약간 두께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보통 이런 게 약간의 대리석 느낌이잖아요. 대리석 아트를 할 때 모든 교육 세미나를 할 때도 동일한 문제점들이 그런 거였어요. 컬러 양이 많으면 컬러가 믹싱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라데이션도 똑같이 컬러 양이 많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라데이션이나 대리석도 컬러 양이 적어야만 훨씬 더 믹싱이 잘 되고 그라데이션이 잘 됩니다.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믹싱은 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믹스를 해주신 다음에 큐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된 시크아트 화면에 보여드리고 미디어화된 탑재를 한번 닦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또한 오버레이트 확대를 도포를 했지만 일반 탑과 동일한 광택감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CPF에서 UV 램프와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옆에 측면에서 두께감 한번 보여주세요. 페이퍼 타올을 찍어서 이게 거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거칠 수도 있다고 상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표면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측면이나 만져보셨을 때는 울퉁불퉁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앞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는 지금 레드와 그다음에 퍼플 컬러를 이용해서 믹싱을 해주셨으면 그 위에다가 슈가 글리터를 살짝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사용할 슈가 글리터는 1번 보라빛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글리터는 일반적으로 원칼라를 바르는 방법으로 지금 아트할 때는 다르지 않고요. 살짝 지나가듯이 굉장히 얇은 두께로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슈가 글리터를 만들 때 포인트로 잡았던 이유는요. 지금 굉장히 얇게 거의 긁듯이 발라요. 얹듯이 바르는 게 아니고 보통 글리터는 얹듯이 바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긁듯이 바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리터가 한쪽에 뭉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글리터, 팔리쉐이드 타입의 글리터들은 바르면 프레이즈 부분에 뭉치거나 시작하는 지점에 뭉치는 현상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균일하게 반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훨씬 더 표현이 되고 요즘에 지금도 많이 하시는 보통 겨울에서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이비나 아니면 그레이빛을 이용해서 약간 우주적인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베이스에 저렇게 믹싱만 해놓으신 다음에 슈가벨트 바르시면 끝나죠. 보통은 도트도 찍고 펄도 뿌리고 하시잖아요. 저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빛의 느낌만 조금만 더 표현해 주시면 그런 아이템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위에다가 아까 보셨던 보헤미안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카를 이용할 건데요. 저희 데카를 보실 때는 기억하실 게 있으세요? 나는 이 화이트의 디자인이 이쁘다? 그러면 블랙, 실버, 골드, 화이트 4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디자인은 4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오셨으니까 버그시크를 못 보셨을 거예요. 끝나고 한번 보고 가세요. 네, 저희가 사용할 거는 지금 보시는 데칼의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데칼을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있네? 삼각형 모양 올해 어디에 많이 썼어요? 피트클 라인에서 살짝 올라오게 아니면 페이스 부분에서 V자로 내려오게 많이 하셨죠? 근데 데칼을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보다는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 삼각형 모양을 마름모 모양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슈가 글리터를 아까 바르고 큐한 상태에서 탑젤이나 베이스젤을 도포하지 않고요. 그냥 미경화제를 닦고 바로 데칼을 부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면이 많이 우퉁우퉁하지 않을까? 그러면 글리터가 닦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보시는 것처럼 고정이 굉장히 잘 돼요. 슈가 글리터는 밀착력이 높기 때문에 고정, 그 다음에 입자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데칼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형 모양을 떼신 다음에 손톱 중앙에 부착을 해주세요. 마름모를 만들 거기 때문에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아랫 부분에 뒤집어서 마름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마름모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요. 마름모를 선택할 때 중요하신 게 있어요. 똑같은 마름모라도 가로 넓은 마름모를 쓰시게 되면 손발톱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아무리 이쁜 나트도 손발톱이 못생겨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름모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세로로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짧은 발톱에 짧은 손톱에 사용하셔도 굉장히 이쁘게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손에 해봤을 때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서 저희가 이 모양의 다른 데는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 데칼의 삼각형 모양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쪽에 보시면 조그만 삼각형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핀셋으로 원하는 숫자를 떼신 다음에 떼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삼각형 모양에는 4개의 작은 삼각형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예전에는 가위로 잘라내거나 파일로 긁어내는 형태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배우실 때 보셨다시피 판에다 그냥 데칼을 붙여놨어요. 만져보시라고. 저거는 만지지 않고 손으로 끊어보지 않으면 데칼의 느낌을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판에다 붙여놨으니까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계보다 훨씬 더 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슈가 그리터를 바르고 탑재를 도포하지 않은 그냥 그 위에다가 데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른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을 부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베이스에 조금 화면에 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드와 퍼플을 이용해서 강하게 진행을 했지만 매장에서 조금 연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판에서 보셨다시피 살구톤으로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실 거예요. 똑같이 네 군데의 모양에 다 데칼을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셔도 되지만 테두리에다가 선을 하나 더 긋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테두리를 하지 마세요 했는데 꼭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팁은 일반 레귤러 3번이에요. 그럼 손톱에 비해서 C커브가 훨씬 더 심해요. C커브가 심하다는 건 테두리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텐션감으로 C커브와 그다음 곡선이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테두리에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데칼을 붙일 때는 탈이 감싸실 수 있도록 옆에서 0.1mm, 0.2mm 정도는 빼고 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짝 부착한 다음에 밀착만 시켜주시면 그냥 탑재를 편하게 도포하셔도 되세요. 만약에 난 손톱이 길어요. 근데 저기 부족해. 그럼 당기시면 돼요. 당기면 충분히 늘어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나 탑을 도포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냥 슈가 그리터 위에 진행을 했습니다. 가위를 잘라내거나 파일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끊어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럼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탑재를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슈가 그리터의 울퉁불퉁한 느낌, 그 다음에 데칼, 불편하지 않을까, 울퉁불퉁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버레이 탑재를 한번 바르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버레이 탑재를 점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쓰실 때는 약간 찐득한 느낌이 약간 보이시죠? 하지만 바를 때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셨던 오버레이 탑이나 클리어젤 스커처젤을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바를 때 보시면 일반 탑재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버레이용으로 나온 탑재들은 손톱에 올렸을 때 프레임지 부분이나 한 곳으로 젤이 이렇게 뭉쳐요. 너무 틱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팔리시 타입을 쓰는 이유는 소비자들은 가볍고 매끈한 느낌을 원해서거든요. 두꺼운 느낌을 원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발랐을 때 매끈하지만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오버레이 탑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버레이 탑재이 울퉁불퉁한 사이사이에 공간에 메꿔지고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스무스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만져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데칼 응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짧게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다른 데서는 안 했었거든요. 이제 밖에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금방 끝나는 아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표현이 되지만 다 데칼이에요. 데칼이지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쪽에 많이 접힌 쪽은 5번이 접혔어요, 데칼이. 그런데도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이트 컬러를 도포를 했습니다. FW101번이고요. 굉장히 하얀 저희가 매번 컬러를 출시할 때마다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요. 조금 더 하얗게, 좀 더 옐로잉이 훨씬 나지 않게, 블랙은 좀 더 블랙스럽게. 그래서 앞으로 점점 사용을 하실 때마다 내가 예전에 썼던 거가 더 하얗네? 예전에 썼던 거가 더 블랙이네? 라고 아마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품을 새롭게 만들면서 똑같은 번호라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무지개떡같이 생겼죠? 무지개떡같이 생긴 데칼을 좀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을 먼저 띄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칼은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약간 들었을 때 보이셨을 거예요. 약간 투명한 느낌이에요. 거의 시럽 컬러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럽 컬러로 체크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데칼을 이용해서 체크 아트를 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만약에 노란색과 레드 컬러를 레이어드해서 두 개 겹쳤어요. 겹친 부분은 주황색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시럽 컬러를 체크할 때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미싱됐을 때 또 다른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칼도 젤과 동일하게 그만큼 두께감이 얇고 약간 반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드와 노란색 컬러를 살짝 겹쳐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핀셋으로 살짝 끊어서만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버블을 이용해서 체크아트를 했던 것처럼
투명한 선보다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들이 올해는 유행이기 때문에 데칼 또한 약간 페이퍼 타올을 찍은 듯한 느낌으로 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데칼로 제공을 해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데칼 사이즈를 보시면 한쪽은 좀 얇고 같은 컬러라도 밑에 쪽은 좀 두껍게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됐으니까요. 그 점도 이용해서 손톱이 크신 분들과 작으신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컬러에 따라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부분에는 그린 컬러를 좀 이용하도록 할게요. 일부러 여기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컬러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매장에서는 간단하게 진행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저희가 스카프를 진행할 때 와 이뻐요 라고 했던 아이들은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손에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버버리 체크나 간단한 체크들에 훨씬 더 열광하고 손에 더 많이 시술을 하고 가세요. 소비자들은 본인 눈에 익은 것들을 훨씬 더 아침을 선택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조금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의 체크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러 가지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컬러를 쓰도록 할게요. 지금은 블랙 컬러를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블랙이나 이렇게 진한 컬러들은 데칼이 좀 두껍게 나오잖아요. 보시다시피 쉽게 끊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데칼이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다들 믿지 않으셨어요. 손을 끊으신다는 게. 그래서 라인 데칼을 계속 앞에서 끊어드렸어요. 손으로 끊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가로 진행했고요. 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옐로우 컬러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많이 겹친 데는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이 한번 겹쳤어요. 그 위에 다시 노란색 세로 줄이 한 번 더 겹친 거고요. 세 번째 겹쳤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에는 SW101번 투컷을 진행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전체 두께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퍼플 컬러를 이용해서 노란 색깔 살짝 레이어드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베이스 컬러까지 포함하면 6번이 겹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얇기 때문에 텐션이 좋아요. 손톱이 만약에 사이즈가 기세요. 그럼 당겨서 짧은 데칼도 길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매장에서는 이렇게 자르는 데칼을 사용을 나중에 다시 하잖아요. 사장님한테. 그때는 약간씩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살짝씩 당겨서 길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라인 데칼을 함께 이용하도록 할게요. 아까 밖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거 라인 또 없어요? 블랙 없어요? 블랙 그리기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근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랙 라인, 화이트 라인 그리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 데칼을 이용하시면 아마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로, 가로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께도 여러 가지 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아트에 맞춰서 두께감을 형성해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세로줄 진행했고요. 가로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편하게 끊으시면 되시고요. 상태에서 밀착만 꼭 시켜주신 다음에 오버레이 탑젤로 마무리하시면 끝납니다. 예전에 저희가 시럽 컬러를 이용해서 체크아트, 물론 체크아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시럽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데칼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장에 시럽 컬러가 있으시면요, 시럽 컬러와 이 데칼을 함께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정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응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버레이 탑젤로 한 번만 도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많이 만나있는 부분은 여러 개로 겹쳐 있어요. 베이스 컬러 도포했고 그 위에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컬러가 레이어드돼서 두께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세로줄이 갔기 때문에 세로줄에서도 두께감, 세로줄도 레이어드가 됐기 때문에 또 두께감이 이루어졌지만 오버레이 탑젤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글리터 한 아트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아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금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데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했으니까요. 나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두 개를 하셔도 되지만 마름모 데카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마름모 데카를 또 이용한 아트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마름모로 데카를 이용해서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 만드는 걸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다가 마름모 데카 보셨죠? 마름모가 비어있는 것과 비어있지 않은 것. 올해 트렌드가 마름모 모양들이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마름모 글리터 많이 쓰시죠? 다이아몬드 글리터. 작년에는 유리필름이 굉장히 이슈였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저희 나라 SNS를 보면 저희 나라 네일 시장은 유리 조각 네일 아트만 하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올해는 다시 다이아몬드 글리터를 한 아트들이 굉장히 이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모양의 데카도 출시가 됐고요. 아까 같이 다이아몬드 모양, 이것도 화이트, 블랙, 실버, 골드로 있습니다. 그렇게 삼각형 모양이 하기가 어려우시면 큰 모양의 비어있는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에 조금 더 작은 마름모 모양을 넣어주시면은 아까 같은 모양을 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글리터를 이용해서 보통 다이아몬드 글리터 6개나 4개를 부착한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많이 그리시죠? 안 그러시나요? 제가 SNS를 보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실게요. 열심히 그리다 다 붙이시고 나서 라인 그리다 다 묻히세요. 뭔가 오시는 분들은 때리시는 분들일 거예요. 네. 저희가 그냥 SNS에 다이아 글리터 아트라고 쳐서 그냥 나온 것들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도 잘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글리터 예쁘게 발라놓으시고 이 라인 때문에 왜냐하면 베이스에 이렇게 누드톤이 들어갔을 때 저 라인은 훨씬 더 투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라인 때문에 너무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두께감 다른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냥 출처는 모르고 그냥 사진만 캡처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이 마름모 데카를 응용하시면 되세요. 이 마름모의 실 사이즈가 들어오시면서 구매하셨던 마름모 글리터가 딱 4개가 들어가요. 지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건 팁이에요. 아까 들어오실 때 글리터를 너무 많이 사시길래 팁으로 한번 드립니다. 그냥 원하시는 화이트나 블랙이나 실버나 골드를 먼저 부착을 하세요. 그 다음에 미경화질이 약간 있어야 붙으니까 탑이나 베이스 살짝만 도포해 주신 후에 원하시는 글리터를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과연 맞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4개의 사이즈예요. 이제 어렵게 손을 떨면서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름모. 탑재를 열심히 바르고 마름모를 4손가락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큐하고 났더니 흘렀어요. 그럼 마름모가 다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시죠? 그런 경우를 저 테두리가 미리 사전에 다 막아줘요. 테두리 안에만 채우시면 되니까. 사이즈가 딱 맞죠?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미란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울산에서 SNS 나오는 손들은 다 이쁘게 나오실 것 같네요. 네, 다음 아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매장에 데칼이나 아트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많아요. 내일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면 옛날 거는 다 서랍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한 개를 사셨으면 조금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데칼을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데칼을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마름모 모양의 데칼을 이용해서 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비치된 약간 대리석의 느낌을 이용해서 또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 패턴 다음에 또 대리석을 할 거예요. 저희가 대리석 아트를 2011년도에 처음으로 세미나를 했었어요. 11년도에 했던 아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2011년도부터 저희가 처음에 실업 컬러가 나오면서 대리석 아트를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다시 이렇게 유행을 할 줄 몰랐어요. 2011년도에는 굉장히 강한 대리석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이트나 실버나 골드가 강하게 들어간 대리석들이 유행을 해서 이 아트로 여러분들한테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2년도 실업 컬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까 사용했던 거는 실업 컬러는 52컬러가 있는데요. 52컬러 중에서 반은 우윳빛이 들어가 있고요. 반은 완전히 투명한 컬러예요. 2011년도에는 완전히 투명한 컬러를 가지고 저희가 대리석을 하는 걸 구현을 했다면 2012년도에는 방금 보셨다시피
들어가 있는 시럽 컬러를 이용해서 대리석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CC 스럽에서도 네온 컬러가 있습니다. 이 네온 컬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쨍하고 화사한 느낌의 대리석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CC 컬러 같은 경우는 원 컬러를 바르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내가 네온 컬러를 갖고 있어요. 나는 네온 컬러가 조금 심심해,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그 위에다가 아까 보셨던 CC 컬러를 얇게 한번 덧바르시면요, 가지고 계신 네온 컬러가 훨씬 밝게 표현이 되세요. 그걸 좀 응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시럽 이외에 레귤러 컬러로는 대리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레귤러 컬러로 대리석을 했던 모습을 좀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저희가 해봤을 때도 대리석한테는 일반적인 레귤러 컬러보다는 시럽 컬러가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표현이 잘 돼요. 시럽 컬러는 약간의 단투명한 느낌이기 때문에 샘플 레벨링이 굉장히 잘 돼요. 대리석은 서로 믹싱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럽 컬러를 이용해서 대리석을 진행하시면 아마 편하게 진행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럽 컬러를 이용해서 두 가지 대리석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좀 어렵다고 많이 하셨어요. 대리석은 본인의 느낌과 본인의 기술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의 대리석들이 나와서 이번에 오늘 보여드리는 건 굉장히 쉬운 걸 좀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올해 다시 대리석이 유행이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일본에서 봄에 열렸던 박람회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대리석이 아트했어요. 본인들의 아트판에서 다 대리석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다 다른 방법으로 대리석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대리석이 아트들이었어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건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저희 나라에서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를 해놓으시면은 소비자들을 지금 어때요? SNS를 보고 그 사진을 바꿔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라고 쉬운 방법의 대리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와 같은 믹스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번에 좀 더 디테일한 대리석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용한 컬러는 C18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18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트색이지만 약간 톤 다운된 컬러, 올해 약간 이슈가 된 컬러라고 설명드렸던 컬러입니다. 그 전에 보셨다시피 군데군데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41번 보라톤을 이용해서 같이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에는 다른 컬러를 도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한 색과 연한 색을 같이 믹싱을 하실 때는요, 항상 진한 색은 양을 좀 적게 해주세요. 3분의 1 정도, 연한 색은 3분의 2 정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진한 색이 믹싱을 하고 나면 진한 색이 그냥 손톱 거의 다 덮어버려요. 연한 색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한 색과 진한 색을 믹싱을 하실 때는 항상 2대1 비율 정도의 간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브러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석의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는 지금처럼 컬러를 그냥 떨어뜨려서 브러쉬에 누르는 힘. 브러쉬를 누르면 컬러가 옆으로 밀리죠. 그러면 눌린 부분은 약간 투명하게 나와요. 브러쉬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베이스를 바르고 큐하지 않은 상태에서 컬러를 떨어뜨려서 안으로 스며 들어가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브러쉬에 그라데이션을 줘서 대리석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1번과 2번을 선택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얘를 믹싱을 하면서 브러쉬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스퀘어 브러쉬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스퀘어 브러쉬의 모서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운드나 아니면 넓은 브러쉬, 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퀘어 브러쉬의 모서리를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컬러지만 브러쉬를 브러쉬를 보시는 것처럼 누른 부분은 색깔이 훨씬 더 연하게 나와요. 그걸 조금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큐어를 해주시고요. 큐어 후에 대리석의 느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바닥도 약간의 대리석의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형태들은 겉에 그려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연한 컬러와 진한 컬러가 서로 믹싱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에 들어가 있는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C 2번을 위에다 한 번 더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컬러 두 개를 믹싱을 하고 위에 또 컬러를 바르면 두껍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럽 컬러는 굉장히 얇게 발리기 때문에 두께감이 형성되지 않으실 거예요. 화면의 색깔이 약간 어둡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시면 C02번은 원컬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누드톤의 컬러입니다.
쉽게 진행해 주시고요. 시럽 컬러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투명한 느낌의 컬러이기 때문에 큐어 시간은 30초 미만으로만 큐어해 주시면 되시고요. 앞에 하는 중간 단계에서는 10초 미만으로만 큐어하셔도 무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마른 몸 모양의 데카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데카를 붙이기 전에는 아무리 밀착력이 좋아도 미정을 전에 꼭 닦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십니까? 네. 데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칼은 지금은 골드 컬러를 이용하고 있고요. 데칼은 항상 화이트, 블랙, 골드, 실버 네 가지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데칼을 붙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데칼을 붙이실 때 보통 가운데다가 마른 모가 딱 들어가게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쁘죠. 하지만 손톱에 붙일 때 큐티클 라인에 커팅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데칼을 붙이실 때는 큐티클 라인에서부터 맞춰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프레이지 부분에서만 절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게 데칼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른 모의 모양을 조금 더 길게 만들고 싶으시면 살짝 당겨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랫부분만 커팅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팁에 진행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손톱에 진행을 하실 때는 큐티클 라인 부분부터 맞춰서 내려오시면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시면 되시는데요. 시간상 제가 미리 만들어서 왔어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가운데 막혀있는 데칼을 붙이셨으면 옆쪽에는 비어있는 마름모 모양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 데칼을 사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밑에 이렇게 대리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가셔서 전체적으로 붙이시고 비어있는 공간에다 다른 색상을 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것들을 조금 매장에서 응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탑젤을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탑젤이 비어있는 사이사이에 들어가고요. 두께감이 많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큐어 똑같이 1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아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일본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의 SNS를 저희가 캡처를 해왔어요.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겹이 레이어드 되는데 두께감이 없지? 그래서 정말로 얇게 안에 들어간 이 액세서리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똑같이 대리석이지만 위에 액세서리예요. 하지만 위 액세서리와 밑에 대리석에 경계선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가서 봤으니까요. 근데 경계가 전혀 없어요. 그럼 저건 정말 두께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걸 만드는 방법 똑같은 아트예요. 두께감이 없이 그라데이션. 일반 사람 손에 있을 때도 레귤러 컬러 두 번 바른 두께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와 동일한 모양처럼 보이시겠지만 다른 방법이에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 또한 다른 방법이에요. 혹시 셀프 글라스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희 누드 컬러 나올 때 같이 출시됐던 아이예요. 네, 호일 형태의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저것도 함께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아까 보셨던 젤로만 이용하는 거. 네. 아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입자감 있는 아이들을 액세서리처럼 글리터처럼 사용한 아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액세서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해놓은 거예요. 이 작업까지 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에 있는 시럽 컬러 큰 밴디번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컬러를 떨어뜨려서 컬러를 서로 믹싱하는 방법, 브러쉬를 눌러서 하는 대리석을 알려드렸으면 이번에는 컬러를 바르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대리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장에 들어가시면 이 정도 대리석은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교육을 저희가 했던 대리석들, 사전에 보셨던 대리석들은 솔직히 보시고 나서 바로는 못하세요. 본인의 감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고 구도를 잡는 방법들도 좀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시는 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시럽 컬러 C32번이고요. 아까 뒤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시럽 컬러가 뭐야?
시럽 컬러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아까 그러셨는데, 네. 시럽 컬러는 중간에 시스마트 유행했을 때 기억나세요? 시스마트 화이트인데 안이 비쳐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에다 클리어를 믹싱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정도 느낌의 컬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02번을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C32번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른 게 아니라 약간의 떨어뜨리면서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젤리피 컬러 안에 들어있는 브러쉬는 스퀘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모서리로 살짝씩 지나가면서 컬러를 붙인다고 생각하고 지나가 주세요. 조금이라도 세게 누르게 되면 밑에 있는 컬러가 밀리기 때문에 컬러를 살짝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지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믹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튀어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져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브러쉬에 꼭 모서리만 이용해주세요. 넓은 면을 이용하다 보면 밑에 있는 컬러가 밀려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살짝씩 모서리만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믹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베이스에는 너무 얇게는 바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살짝씩 브러쉬 모서리만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브러쉬의 컬러 양이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컬러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닦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화이트가 넓게 나오고 싶으시면 넓게 펼치시면 되시고요. 나는 화이트의 느낌 포인트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화이트를 넓게 펴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거는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강한 화이트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젤리핀 라이너, 흰색 L2, 3번을 이용해서 음영을 주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선을 주고 싶은 부분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석은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그리실 때도 대리석의 화이트 부분이 큰 부분과 큰 부분이 연결되는 선이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자꾸 땅을 보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있는 선과 선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선은 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대리석의 포인트예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살짝씩만 이렇게 퓨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눌러서 일반 라인을 그리듯이 진행하시면 안 되세요. 너무 선명한 선은 지금 악세사리를 함께 부착할 거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넣지 마시고 살짝씩만 진행을 해주십시오. 다시 큐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아트 화면에서 클렌저로 미경화된 부분을 닦아내고 아트 완성된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카는 이용했던 시크였습니다. 옆면에서 한 번씩 두께감 느껴지시죠? 대리석 지금 데칼이 굉장히 여러 겹이지만은 탑깔만 도포한 상태예요. 두께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악세사리 안에 들어가 있는 네모난 조각을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준비하실 거는 비닐, 아스테이스 같은 비닐을 준비해주세요. 저희가 사용할 거는 데칼 많이 사셨잖아요. 데칼 비닐 버리지 마시고 그냥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뜯어서 양면으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의 색을 선택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C29번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페이지 위에 떨어뜨려 주시고요. 지금은 굉장히 얇게 바를 거지만 나 얇게 바르는 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굳이 얇게 안 바르셔도 되세요. 이따 얇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거를 잘라서 사용할 겁니다. 잘라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넓게 바르셔도 상관없으세요. 두께감도 원하시는 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럽을 선택하는 이유는 레귤러 컬러보다는 시럽 컬러가 기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 컬러가 아닌 시럽 컬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덮어주세요. 이렇게 칼을 한번 주세요.
항상 이렇게 카드처럼 굉장히 빳빳한 걸 이용을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시럽 컬러가 아닌 레귤러 컬러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요, 기포가 안에 많이 생겨요. 젤을 안에 덮었을 경우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빳빳한 카드나 빳빳한 종이를 이용해서 밀어주지 않으면 기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빳빳한 종이를 밀어주세요. 최대한 미는 만큼 얇아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밀어주실 때 물론 밀기 위해서 양면으로 비닐이 있지만 비닐이 있어야만 양쪽에 미경화젤이 남지 않아요. 이따가 보시게 되면 양면에 끈적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르는 시럽젤은 일반적인 젤이에요. 그래서 미경화젤이 남는 젤이지만 이렇게 비닐이 위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미경화젤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투명한 비닐로 해주셔야지 내가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얇게 펴주신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큐어를 해주세요. 네, 아까 하던 아트 클렌저를 한번 닦고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칼 도착한 옆면에서 울퉁불퉁한 표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미경화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까 하던 아트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미경화젤을 닦지 않고 진행을 할게요. T29번을 얇게 바른 후 큐어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라서 쓰시면 되지만 저희는 이 위에다가 약간의 글리터리 느낌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쪽 면을 떼어주신 다음에 삭제를 얇게 발라주세요. 경화되지 않은 삭제를 이용해서 대리석의 느낌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얇게만 디스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그 뜻이 삽질이 묻어만 난다는 날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시 화이트 라이너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때 선을 그리실 때는 브러쉬를 최대한 들어서 얇은 선을 만들어주세요. 젤리핀 라이너는 각도가 들면 들수록 얇은 선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90도로 들게 되면 굉장히 얇은 선으로 표현이 되시고요. 위, 아래, 가로, 세로, 사선 편하게 그려주세요.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릴 거예요. 아까 팁에, 위에 보시면 팁에 대리석을 진행할 때는 듬성듬성 진행을 했잖아요, 화이트를. 근데 이거는 잘라서 쓸 거예요. 잘라서 내가 원하는 조그만 모양만 쓸 거예요. 그러면 듬성듬성하게 되면 내가 잘라는 부분이 대리석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모양을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크게 대리석의 모양을 이 안에서 표현을 했다가 자르니까 내가 다른 부분이 대리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만 대리석이 있고.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는 내가 액세서리처럼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위, 아래, 가로, 세로, 사선 다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음영을 주고 싶은 부분에는 젤을 조금씩 더 떨어뜨려주세요. 네. 지금 베이스에는 탑젤을 얇게 발라서 큐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살짝씩만 떨어뜨려주세요. 꼭 큐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눌러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탑젤이 밀리기 때문에 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브러쉬를 위에 살짝 지나가듯이 90도를 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컬러를 찍으실 때도 밑에 베이스에 탑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얹듯이 컬러를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덮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컬러를 떨어뜨린 부분은 대리석이 강한 느낌처럼 퍼질 거고요. 더 라인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카드처럼 미시면 안 돼요. 컬러가 다 밀립니다.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큐어를 해주세요.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라고 보여드렸던 기억하세요? 화이트랑 블랙이랑 아까 핸드폰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큰 차량만 돼요. 저희는 파스텔 톤으로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손님이 바르는 컬러에 맞춰서 편하게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른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사용을 하실 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 일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촘촘하게 그려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라져 있는 거를 손톱 위에 부착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잘리기만 한 거고요. 베이스에는 탑이나 베이스를 바른 게 아니라 대리석을 하고 미경화 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부착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그대로만 사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잘라져 있는 악셀라처럼 만든 대리석에는 미경화 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비닐을 양쪽에 붙였기 때문에. 하지만 얇기 때문에 베이스에 있는 미경화 젤로도 충분히 밀착력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오버레이 탑재를 발라서 매끈하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아까 대리석을 했던 넓게 만들었던 거는 화면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두께감을 화면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조금 더 작게 잘라서 가루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같이. 큐어 똑같이 1분 진행하고요. 아까 큐어했던 화면에 두께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얇다고 생각하는 게 유리필름 정도 얇다고 하시나 그거의 절반 정도 되지 않는 얇은 두께예요. 이 카드가 한도가 높은가 봐요. 굉장히 얇게 잘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핸드폰 이미 조금 여러 가지를 보셔서 기억이 잊어버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렇게 액세서리 만드는 것 중에 펄감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용해서 만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일반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는 손톱 위에 찍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양, 저희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5종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비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손톱에 이렇게 찍을 때는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하시는 스탬프를 스탬프 글라스를 선택을 해서 잘라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희는 조금 화면에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트젤 화이트를 썼지만 이거는 블랙 컬러입니다. 조금 더 투명한 컬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트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 위에다가 찍는 게 아니라 칠해주세요. 얇게 원코트를 칠하듯이만 칠하시면 됩니다. 나는 작은 불빛의 모양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 아트판에서 보셨다시피 꽃 안에만 스탬프 글라스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 방법은 지금 보는 것처럼 꽃의 모양을 이 위에다 그렸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네모 모양으로 할 때는 그냥 넓게 칠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글듯이 얇게 발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큐어를 해주시면 돼요. 방금 했던 데이터워크 미경화 젤을 클렌저로 살짝 닦아낼게요. 이때 팁을 하나 조금 더 드리면 어떤 젤이든 다 똑같아요. 탑젤을 미경화 젤이 남은 거를 클렌저로 닦았어요.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닦아내고 손으로 바로 만져보시죠. 그럼 그 광택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광택에 왜 이 손님은 빨리 죽지? 라고 생각하시면 혹시라도 이렇게 미경화 젤이 미경화 젤을 닦고 나서 클렌저가 있을 때 내가 손을 만졌나? 손님이 만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클렌저가 완벽히 휘발이 됐을 때 만지셔야지 지금 보신 이 광택감이 계속 가실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클렌저를 좀 많이 쓰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손이 좀 잡고 계세요. 바로 만지지 마시고. 그 후에 클렌저가 완전히 힘발됐으면 만질 수 있도록 손을 놔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블랙 컬러를 썼어요. 블랙 컬러나 화이트나 옐로우 컬러는 정확하게 큐어해주세요. 가장 큐어가 안 되는 건 노란색이에요. 물감은 똑같아요. 아크릴 물감도 노란색 물감이 가장 느리게 말라요. 젤도 똑같습니다. 노란색, 흰색, 블랙이 가장 큐어가 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분을 큐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큐어 된 후에 떼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반응 좋아요. 크게 하셔도 돼요. 잘라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두께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대로 손톱에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판에 보셨던 꽃의 모양, 꽃잎을 하나하나 그린 다음 떼서 그냥 붙이기만 한 거예요. 탑재를 바른 게 아니라, 목소리가 가져가세요. 네. 탑재를 바른 게 아니라 꽃의 꽃잎을 하나하나 붙인 다음에 그냥 탑재를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스탬프 글라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스탬프 글라스 호일의 종류들을 매장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잘 안 쓰시죠? 서랍안에. 저도 여러 가지 호일도 저희 호일 말고도 스탬프 글라스 말고 여러 가지 호일의 종류도 많아요. 하지만 잘 활용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 탑재,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온 글리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밖에서 제 손 보고 문의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보신 분을 위해서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실 때 글리터 보셨죠? 어디 있나요? 글리터를 구매를 하시는데 보통 마름모 형태의 글리터들만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저는 밖에 보시는 글리터 중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믹싱이 되어 있는 글리터를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을 보셨던 거는 클리어젤이나 스커터 젤로 믹싱을 한 게 아니에요. 오버레이 탑재를 한번 바른 다음에 이 통 안에는 한 번만 찍고 큐어 후에 그 오버레이 탑재만 바로 끝이에요. 지금은 바쁘실 때잖아요. 바쁜 시간에 여기로 오셨고 돌아가셔서 손발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언제 믹싱해서 언제 제품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찍먹이라고 말합니다. 찍어서 바로 상식도 찍어서 먹느냐 구워서 먹느냐 고민하시죠? 편하게 찍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용할 글리터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못 보셨을 거예요. 다음 주에 출시됩니다. 이쁘죠? 베이스에 이거 베이스에 뭐 바른 거예요? 베이스에 바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들 만드시라고 탑재 바르지 않았어요. 탑재에 바른 다음에 글리터 통 안에서 찍고 큐한 상태 그대로 갖고 왔어요. 두께감, 거친 거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이거를 하는 방법을 제 손과 동일하게 했던 방법을 그대로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컬러는 화면에 보셔서 노란색 컬러를 선택할게요. 제가 노란색 다른 컬러가 더 이뻐요. 노란색 컬러를 선택했던 이유는 아마 가지고 계신 글리터 중에서 이런 노란색 파스텔톤들은 반짝임이 굉장히 저조해요. 색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반짝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란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팁에다가 혹은 손톱에다가 오버레이 탑재를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두껍게 바를 필요 없으세요.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글리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톱을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그라데이션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트레이지 부분에만 살짝 넣어주신 다음에 밑으로 살짝 그라만 주시면 되고요. 나는 전체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손톱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TV 하는 것보다 손톱이 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손톱은 양쪽 사이즈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옆에서 두들겨주는 수고는 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손을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매장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정말 하는 방법으로 손을 하고 있어요. 이 사장님이 손을 하는 건 좀 없어 보이니까 두들기는 걸로 하자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매장에 돌아가시게 되면 또 개를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오일기만 없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제 손도 오버레이 탑재 한 번만 바른 거예요. 밖에 있는 믹싱, 다이아 믹스 글리터를 찍은 다음에 큐어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발랐어요. 약간 울퉁불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라고 일부러 한 번만 발랐습니다. 이따가 한번 제가 만져보셔도 돼요. 네. 한번 꼭 느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두께감, 광택감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큐어 후에 오버레이 탑젤만 한번 바르고 두께감 확인하셨으면 됩니다.
큐어되는 동안에 다음에 진행할 거예요. 5번째 네일러브 드릴이에요. 요즘에 드릴 많이 쓰고 계시죠? 드릴 없으면 이제 매달 속도 안 나시잖아요. 우선은 이번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어차피 4월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금도 떼고난다기 때문에 구매하셨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앞쪽에서 이따가 직접 제가 시연을 해드릴게요. 드릴은 개인이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선 네일러브 드릴이 어떤 건지 드릴 매장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큐어되는 동안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일러브 드릴은 충전식이에요. 요즘엔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테이블도 작고 매장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식의 형태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일러브 드릴은 발로 밟아서 쓰는 거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가 수입을 하는 거는 한국식에 맞춰서 간단하게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릴을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일러브 드릴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넘버원 브랜드, 일본 네일리스트들의 80% 이상이 네일러브 드릴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일러브 드릴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삭제를 도포하십니다. 갑자기 저를 때려보셔서 갑자기 조용하게 됐어요. 오버레이 삭제를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삭제를 도포를 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올 때는 찐덕하지만 다시 한번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바를 때 글리터 사이사이에 메꿔줍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글리터 붙이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붙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껍게 바르실 필요 없으시고요. 편리하게 그냥 일반 탑 바르듯이 발라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똑같이 1분 표현해주시고요. 다시 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본체, 그다음에 핸드피스, 받침대, 꼭 테이블에 이 세 가지는 올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받침대 없이 쓰시는 분들 있으세요. 가방을 메시는 분은 상관은 없지만 저렇게 받침대가 없으면 핸드피스가 굴러다녀요. 그럴 때 받침대는 꼭 갖고 계시고요. 네일러브 드릴 같은 경우는 이빨에 쓰는 드릴 만드는 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일러브에서 나오는 것 중에 네일디란스 아크릴드 핀들 아시죠? 이빨 레진을 할 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레진란스 제품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아요. 이빨을 사용하는 드릴을 만드는 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동이 굉장히 적어요. 드릴을 선택하실 때는 크게 다른 것도 보실 필요 없고 핸드피스를 들고 RPM 300까지 올렸을 때 진동만 느끼시면 돼요. 매장에서는 드릴 쓰게 되면 하루 종일 손에 드릴 잡고 계시게 될 거예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빠른 시술을 위해서 드릴 쓰시지만 진동이 많이 느껴지고 핸드피스가 무거운 건 손에 무리가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제가 처음에 드릴 세미나를 2년 전에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그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드릴 이달에 세미나를 합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크고 무겁고 진동이 심한 드릴들 같은 경우는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꼭 들어보시고 무게를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진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피스의 무게는 170g의 굉장히 초경량이에요. 이 안에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터의 차이 때문에 네일러브 드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핸드피스의 무게는 170g. 딱 무게가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쪽. 얘보다 가벼우면 손에서 벗어나세요. RPM을 켰을 때 회전을 할 때 손에서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드릴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 본체를 보시면 충전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만 충전해서 며칠 동안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이따가 구매하시는 분들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운데 스위치 부분 보여주세요. 스위치 부분은 오른손 왼손, VR 하이. 이거는 RPM 조절하시는 거고요. 위에 버튼도 RPM 조절인데 보통은 전자식 숫자는 안 보이면 어떡해요? 1000rpm이라고 해도 충전식이에요. 충전이 별로 없어요. 1000rpm이라고 써있어도 과연 많이 가요? 절대 많이 될 수 없습니다. 충전식은 충전이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누르는 힘에 따라서 RPM의 크기는 천차만별이에요. 돼요. 15000rpm이라고 해도요. 내가 누르는 힘에 따라서 전혀 다른 RPM으로 표현됩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비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일러브에서 비트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현재 기본 비트예요. 기본 비트만 가지면 대시술, 오프, 케어까지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전 첫 번째 그린 포인트 비트예요. 스톰프쇼와 지브라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드피스 안에 꽂으신 다음에 잠가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면은 다 사용할 수 있는 밑에 매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실 거예요. 보통 칼이 위험할까 돌이 위험할까요? 맞아봐야 할까요? 칼이 조금 더 위험해요. 손에는.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얘가 돌이라고 하면 이거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잘라내게 되면 아무리 잘 잘려도 칼집이 나기 때문에 일어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드릴 같은 경우는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칼집이 날 수가 없어요. 내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거스러미가 일어나시는 분들한테는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림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화면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한 분 한 분 시술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이라고 생각해서 이때 중요한 거는 오늘 듣고 가신 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드릴을 쓸 때 아직도 나 드릴이 어려워. 손톱이 파일까봐 걱정돼. 영도의 각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드릴을 잡고 있는 손의 위치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손톱 그려주시고요. 이게 손톱이라고 생각하시면요. 1번이에요. 드릴을 사용하실 때는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부분이 사이드 부분이에요. 이 사이드 부분은 파일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얇은 파일도 사이드가 깊이 들어가서 루즈 스킨을 제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전체면, 앞면, 옆면, 모서리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 깊이 끼신 다음에 루즈 스킨과 옆에 있는 피부의 하드 스킨까지 동시에 제거해주세요. 지금 비트의 위치예요. 비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때 비트의 위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의 위치도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실 때 손의 위치는 바꿔주셔야 돼요. 3번. 3번을 진행하실 때는 눌러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면서 슬라이스로 넘어가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4번까지 살짝 그려주시겠어요? 2번과 4번은 아무리 세게 해도 절대 아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3번은 세게 누르시면 아프실 수 있어요. 손님들이 푸셔를 해요. 푸셔하는 손님들이 하는 부분은 다 3번이에요.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다시 핸드피스를 잡는 손의 위치가 바뀝니다. 옆으로 돌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드릴 쓰실 때 문제가 없으신데요. 이게 아무래도 공개 세미나로 진행을 하다 보니 매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하나 포인트를 좀 드릴게요. 손톱에서 내가 영도의 각도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나 영도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요. 손톱에서 네임펜이나 매직을 이용해서 큐티클 라인의 색깔을 살짝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1, 2, 3, 4, 5번 방법으로 지나가주세요. 근데 저 네임펜이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그럼 영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 네임펜이 딱 지워졌어요. 그럼 내가 영도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드릴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옆에서 누가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누가 봐주실 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네임펜이나 매직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밑에 들어있는 화이트 포인트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그린 포인트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비트를 가장 많이 쓰실 때는요. 립버를 너무 많이 쓰셔서 귀처럼 파여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루즈 스킨이 많으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한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운드 카바이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트예요. 하드 스킨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이 나실 때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옆에 굳은 살,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옆에 피부에 있는 굳은 살을 제거를 하는 비트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칼집이 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쪽으로 나 있고 이쪽으로 가로, 세로, 위, 아래로 다 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바이트라는 재질이에요. 그거는 비행기 날개나 혹은 철기를 깔 때 만드는 철제예요. 굉장히 단단한 0.01%만 들어가도 굉장히 단단하게 되거든요. 그 가루를 만들어서 인접을 시킨 거예요.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칼날이 여러 방향이고요.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피부에 닿았을 때 발열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피부의 한 방향에만 계속 갖다 대고 있어서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손톱 주변에 있는 하늘스킨, 발가락, 진주알처럼 박혀있는 옥수수알이라고도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발가락 밑에 접혀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제거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되세요. 나는 정말 굳은 살이 많다. 이 정도 굳은 살이 과연 제거가 됐다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나와서 꼭 시연을 받고 가세요. 네, 다음. 그 다음에 샌딩 보여주시고요. 샌딩 축이에요. 얘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샌딩만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샌딩 세트는 25개가 들어져 있어요. 샌딩 끼워서 쓰시는 거고요. 매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발바닥 있는 파일 요즘에 다 일회용 쓰시죠? 제도 일회용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회용으로 쓰시거나 저 25개를 팁을 해놓으시거나 특히 본인들은 자꾸 아니시라고 하지만 여자분들의 80%는 거의 다 무좀이 있잖아요. 손님들 내가 봤을 때 100% 무좀이지만 손님은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됐어. 나는 아무리 봐도 무좀인데 그런 분들한테 특히나도 꼭 권하세요. 특히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발톱이 두껍게 자라요. 그 발톱을 갈아줘야만 무좀약도 스며들 수 있고요. 발톱의 무좀이 빨리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열흘에 한 번씩 오셔서 발톱의 두께감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렇게 샌딩을 꼭 팁을 해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장에서는 내가 실수를 하지만 매장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손톱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한데 저 샌딩의 그리스로 그렇다고 종류별로 사실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약하실 때는 파일에다가 RPM을 키신 상태에서 살짝 갈아주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돌아갈 때 세미차게 해주세요. RPM을 켜서 돌아가는 사이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비트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소금파는 비트들은 다 골드색이죠. 근데 과연 골드비트 말 그대로 골드일까요? 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라운드 카바이트 재질의 24K 골드 입힌 거예요. 테두리에 24K 골드 축은 아니고요. 위에만 24K 골드입니다. 정말로 24K 골드를 입힌 이유는 손톱 위에 올라갔을 때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드만이 그 발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24K 골드 금방 가셔서 물어보셔도 되세요. 24K 색깔만 도금을 한 게 아니라 정말 24K 도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힘들이 없나요? 그래서 약하게 혹시 해당될까요? 지금 모서리 부분, 그러면 저 모서리 부분이 키티클에 닿았을 때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한 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부분, 뾰족해 보이시지만 회전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곡선으로 보여요. 그래서 키티클 라인에 닿았을 때 오프를 하실 때 키티클 라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프라는 방법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손톱이 굵고 하이포인트, 그다음에 정면에서 보셨을 때 C커브를 전혀 감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포인트라고 했던 부분과 C커브 부분 그림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 방법만 연습되면 어떤 방법을 쓰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으세요. 손톱에는 이 하이포인트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연습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하이포인트 부분이 다 갈립니다. 그 다음에 C커브 이쪽에다 그려주세요. 손톱에 이 C커브가 있다는 거 또 그냥 편하게 쓰시면은 머릿속에 감지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는 방법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1번이에요. C커브 연습이에요. C커브가 있다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손톱의 정 가운데 부분만 먼저 갈아주세요. 연습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1번이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오른손잡이일 때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그러면 한 곳이 남아요. 어떤 부분만일까요? 오른손잡이의 경우, 네, 해주세요. 이 부분에 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4번. 마지막에 손톱을 돌려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1번을 하면서 이 C커브의 모양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하면서 양 사이드, 이 코너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시면 이 방법이 손에 익고 나시면 그냥 세로로 한 번에 다시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손에 익힐 때까지는 몇 번 정도 연습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팁에서 진행을 만약에 하시게 될 경우에는 팁에 맨질맨질한 부분이 있죠. 그 맨질맨질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갈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오프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기억하실 거는 폰톱의 C커브, 그 다음에 하이포인트, 그 다음에 비트의 영도만 기억하시면 드릴을 쓰실 때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혹시 내일하고 드릴을 시연을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쓰시다고 궁금하신 거 구매하실 건데 더 상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문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버블, 슈가, 그다음 데칼 여러 가지 액세서리까지 만드는 세미나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오늘 세미나 어떠셨어요? 정보 많이 얻어가시나요? 네. 조금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다 보니 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꼭 이따가 남아서 문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저희 에듀케이터분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냥 오버레이 그렇게 안 쓰고 오버레이 하고 파츠 주신 거예요? 하도 500원. 글로 아니고 오버레이.